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 점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련해서 맞물린 양날의 협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 중이며 이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부와 함께 작전권 전환의 단계적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 5% 수준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비 협상에서 전작권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두 사안이 패키지 딜 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전작권 요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이를 방위비 증액 요구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어 양면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해 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비용 분담을 함께 요구하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도 그 대상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도 전작권 전환 논의는 미국의 조건부 요구와 연계되어 진행돼 왔습니다. 전작권 문제는 군사 주권뿐 아니라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지역 안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한국은 각 사안을 분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5명을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20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안정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전문 관료 중심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차관에는 30년 경력의 김남중 전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되어 남북교류협력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지역행정의 밝은 김민재 차관보가 발탁되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기대됩니다. 농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협혁신정책실장이 임명돼 스타트 농업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정책실장이 발탁되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에 추진력을 보탤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부 본부장에는 김광용 대변인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실무형 인재 중심의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뭉치면 세계 판도가 바뀐다는 그러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을 채우는 최적의 조합이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의 한계 등 공통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 시스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외부 충격이 더해지며 양국이 공동시장 형성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양국의 명목 GDP를 합치면 약 5조 9,900억 달러로 세계 3위권 경제 규모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구 역시 약 1억 7천만 명으로 내수 시장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제계는 내수 한계의 한국과 인력 부족의 일본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는
G7 회담에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도 수소, LNG 공동구매, 실버산업 연계 등 실질 협력 분야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인구 비중은 29.1%, 한국은 2025년 20.6%로 공통이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면에서도 일본은 소재, 부품, 한국은 반도체 ICT에 강점을 가져 상호 보완성이 큽니다. 제도 정비만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단일 시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복지, 헬스케어, 디지털 기술, 공동 R&D 등을 통한 구조적 협력이 위기 대응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제도적 장벽을 낮추며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식이 3,000선을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하며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3,000피를 재달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는 12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00억 원, 550억 원 규모로 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1,5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정부의 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통과로 유동성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도 1.05% 상승하며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네임보우 로보틱스가 큰 폭으로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K그룹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그룹 기업 협력기업 간담회에서 AI 첨단 시대에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며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가 깔딱고개에 있으며 준비에 따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SK그룹이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을 계기로 열렸으며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건립 계획도 체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로 정책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고 울산 데이터 센터가 지방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석한 최태원 회장은 AI 바우처 확대, 스타트업 펀드, 인재 양성,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향후 1기가와트 규모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경제의 부활이 대한민국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 펀드 10조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10조 원 규모 투자도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이자 산업 현장 방문으로 SK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AI 인재 양성, 스타트업 펀드, 울산 AI 특구 지정 등 5가지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부분에 공감하며 정책 반영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교육을 초등 과정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AI 시장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AI 관련 산업은
국가가 반드시 선점해야 하며 정부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간담회 당일 장중 3,000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울산에 유치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는 지방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형 LLM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애국 기술 의존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AWS와 SK는 약 7조 원을 투자해 울산에 한국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고 동북아 허브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AI 시대에 우리 기업이 선도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을 방문해 AI 데이터 센터 준공식에 참석하며 울산이 첨단 산업과 지방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산업화의 출발지이자 자신의 고향 안동과 인연이 깊다며 울산의 발전이 대한민국 지방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깔딱고개에 있다며 준비에 따라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I 중심 첨단 산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정신화 대표 등 기업인들의 활약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지방 유치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전통 산업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자리라고 치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시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코스피 3천 시대 진입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제 회복이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방TV였습니다.